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0년 동안 새로운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했습니다.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절, 부처님 되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내일 밤부터 철야정진 법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성도절을 앞두고 광주 지역 불교계가 연합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이 순천 서남사에서 종정예하 해초대종사에 대한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의 승가교육 전문기관인 중앙승가대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불교교육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한국학술교육정보원 한석수 원장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100년은 새로운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문 대통령이 답장을 보냄에 따라 새해 남북관계 교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문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문화 강국론을 주창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옮기며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가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기반에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한류 산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화생활 사회간접자본 조성에 올해만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답신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내용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소식에 불교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불교계가 추진하는 북한 내 사찰 복원 사업을 비롯해 묘양산 보현사의 서산대사 제향 행사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굵직한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불교도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감한 국내 현안인 특별감찰반 논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논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자주 기자회견을 갖지 않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예고하고 기자회견 뉴스가 되는 일이 안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신년 회견은 90분 내내 문 대통령과 기자단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철야정진과 기념법회, 점등식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서울 조계사는 내일 밤 9시부터 성도절인 모레 새벽까지 성도제일 철야정진 법회를 열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의미를 되새기고 수행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조계사의 성도절 법회에서는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불자들은 지혜 등 달기와 탑도리를 통해 소원을 빌고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게 됩니다. 서울 봉은사와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 안양 한마음선원, 목동 국제선센터 등에서도 신도와 불자들이 성도절 철야 용맹정진을 봉행하고 일부 사찰에서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자비의 선물을 나누는 행사도 갖습니다. 성도제일은 매년 음력 12월 8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의 고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부처님 오신 날과 열반제일, 출가절과 함께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빛고을 광주에서 지역 불교계가 함께 마련한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불기 2563년 성도제일을 맞아 빛고을 광주에서도 성대한 기념법회가 열렸습니다. 법회에는 광주 지역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해 부처님 가르침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회복되고 세상의 가장 근원적 가치로서 바로 서는데 오늘 성도 제일이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들을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4대 광주 불교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광주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다며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진리의 요체는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어울려 사는 삶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봉선사 능엄왕림 학장 정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성도제일을 맞아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가 뭐냐고 물으시면 청정한 마음이 부처라. 근데 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망상 다 끊어지고 탐진치, 삼독이 끊어진 그런 자리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한 자리여 그게 부처님의 마음자리래요. 이날 법회에서는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영 거사에게 빛고을 불자 대상이 시상됐습니다. 또 빛고을 관등의 봉축 대상은 운전자 불자회 광주 지역회에 돌아갔고 동국대학교 박수진 씨 등 학생 6명에게 조계종 광주불교 승보회에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봉행되는 빛고을 관등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습니다. 불기 2563년 빛고을 관등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봉행되는 봉축답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4일에는 관등법회와 제등행진, 전통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제가불자들이 전국의 사찰에서 진행한 한 달간의 동안거 정진을 회향합니다. 천태종은 내일 밤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6회 무술년 동안거 해제식을 봉행합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동안거를 회향한 제가불자들에게 이수증을 수여하고 회향 이후에도 부단한 정진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천태종의 제가불자 천여 명은 지난달 13일부터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말사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관음정진 수행을 하는 주경야선을 실천해왔습니다. 천태종은 기복적인 신앙 형태를 탈피하고 제가 신도들의 수행정진을 위해 50여 년 이상 연 2회씩 제가불자 한 달 안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새해를 맞아 순천 서남사에서 종정예하 해초대종사에 대한 기해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초대종사는 종단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서남사를 다녀왔습니다. 무술년을 잘 보내고 기해년을 맞이해서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지왕사 이른오리요 만고강명 작물매리라 수지 이르리 노가 한 바퀴 다리 만고강명에 매라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초 스님은 화엄경 광명 각품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거울 삼아 종도들의 화합과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1년보간 무량거하니 무거 물에 영무주라 여시 오시 삼세사하니 초제방편 성시방이라 1년무로 널리 간을 해보니 무량겁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또한 주하는 것도 없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태고종 스님들과 불자들이 종정예하를 배할하기 위해 태고종 총본산인 서남사 무당에 모였습니다. 신년 할애식에는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교육원장 학현 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전국 교구종무원장,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비구니 회원 등 종도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종정 예하에게 3배의 예를 갖춘 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종단의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신년사에서 종정 예하의 건강을 기원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종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해년에도 심신이 평안하시고 법체가 강건하셔서 1만 태고 정도는 물론 모든 불자와 국민들에게 법음을 들리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서남사 주지 호명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소원 성취와 종단의 평안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다 건강하시고 기해년은 더욱 힘찬 그런 해가 돼서 모든 일들이 각기 다 소원 이루어주시고 종단은 더 편안하고 종도들이 편안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종단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한국불교 태고종. 기해년 새해에는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수행정진으로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대한불교 원효종은 경북 경주 총본산에서 기해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종단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새해 더욱 소통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 동안 종단을 통합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며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힘을 모아준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효종 발전과 포교에 힘쓴 불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대학 교육의 무한 경쟁, 창의 융합형 시대 속에서 불교계 승가 고등교육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대표적 승가교육 전문기관 중앙승가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은 올해 이런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중앙승가대 40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승가교육의 중심, 김포중앙승가대학교.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4년제 정규대학입니다. 40년의 역사는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쌍용사의 중앙불교 승가학원 설립 모임에서 비롯됩니다. 2년제 과정으로 시작돼 80년대 들어 지금 이름으로 바꾸며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출범 초기 중앙승가대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학구열은 넘쳤습니다.
개원사에서 공부할 때는 네. 주택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네. 교육 환경, 공부하는 여건들이 많이 시끄러웠죠. 또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또 큰 선생님들이 또 다 강의를 맡아주셔서 더 공부하는 분위기였죠. 90년대 승가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시대로 기록됩니다.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4년제 정규대학으로 공식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자리한 김포학사가 1999년에 완공되면서 중앙승가대 김포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암학사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계기로 해서 지금 김포학사가 명실상부하게 나란다 대학처럼 아주 훌륭한 곳에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승가대는 설립 20주년의 즈음에 본격적인 전문화, 현대화의 길에 접어듭니다. 승가대 주도로 다양한 연구 사업과 학술 세미나가 열렸고 석 박사를 대거 배출하면서 위상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태원 스님이 5대 총장을 역임했던 2011년 불교 중앙도서관이 건립된 일은 면학 여건에 일대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연구할 수 있는 학과, 즉 문화재 학과를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되고 그럼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빈약하고 빈곤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 3당 심리학과를 신설해서 연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 것이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승가대는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실시해 불교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불교 교육 기관과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학교의 위상을 해외로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학문과 수행의 종합 도량을 추구하는 중앙승가대학교는 40년 전통을 기반으로 불교 미래 인재불사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가 경내 설법전에서 제7회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청계사 주지이자 불교대학장 성행스님은 이 자리에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부한 것들을 우리 사회와 이웃에 잘 회양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불교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이제 신심을 내어서 수행을 이 길을 들어가는데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주순례든 또는 또 다른 경전을 공부하든 기도를 하든 이 절을 이제 오면서 내가 스스로 수초작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공이 돼야 돼. 성행스님은 이어 지난 1년의 불교대학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 2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을 받은 한미경 씨는 졸업자 대표로 부처님 도량에서 배운 가르침을 가족과 이웃을 밝히는 등불로 삼겠다는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구촌 한류팬이 9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한 2018 지구촌 한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수는 1,843개, 여기에 속한 회원 수는 8,919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1,6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남북이 공동 발굴 조사를 진행 중인 고려 궁궐터 개성 만월대 서부 건축군에서 폭 12m가 넘는 제2 대형 계단이 확인됐습니다. 만월대 조사에 참여한 이상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월대 조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를 거쳐 지금까지 부산의 근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축지 마을을 역사자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동구 좌천동과 범일 5동 일대는
1913년부터 1938년까지 수정, 초량, 좌천동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생겨난 땅에 촌락이 형성돼 지금까지도 매촉지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신년사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죠. 그만큼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 연구 분야 첨단 정보화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학술교육정보원인데요. 한국학술교육정보원 한석수 원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석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리 대구에서 오셨어요. 예.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대구로 이전한 게 언제죠? 2013년 이전해가지고 지금 5년 차가 됐습니다. 아, 네. 이제 거의 뭐 정착을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기해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게는 아주 특별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올해가 창립 20주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대구에 이전한 지 5년 차가 돼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발전을 해야죠. 교육학술 분야에 정말 그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그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20주년은 그야말로 청년의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정말 청년의 기상으로 다시 한번 좀 도약해보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맞춤형 학습 분석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데 그런 쪽의 사업을 우리가 좀 역점적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요즘 화두잖아요. 그런 만큼 또 우리 캐리스가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캐리스가 수행하고 있는 중점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초중고 관련해 가지고는 에듀네티클리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자료를 이렇게 만들 때 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리스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교육학술 정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논문, 뭐 또 전자저널 뭐 이런 것들을 원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그런 행재정적인 그런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이스, 에듀파인 뭐 그런 또 온라인 그런 서비스도 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자 정보 관련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에듀테크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듀테크는 이제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에듀할 때 에듀케이션 할 때 에듀와 테크놀로지 할 때 tek이 합쳐서 이런데, 학교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가 교사 한 사람이 다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인 그런 어떤 강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흥미를 없어하고 또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렵고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개인별 맞춤형 그런 그 교수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 교육 이런 거의 한계점을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가지고 좀 극복해 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그 학습 역량, 그다음에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고도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를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해결해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그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에듀테크라는 그런 분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러닝이라고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러닝 시장이 이제 점점 에듀텍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가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2016년 보면 우리나라 에듀텍 시장은 뭐 기껏해야 한 3조에서 4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한 10조 정도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던데, 그게 꼭 그 에듀텍 산업을 이렇게 얘기할 때 국내만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글로벌로 이렇게 보면은 에듀텍 그 시장이 엄청납니다. 글로벌로 하면은 한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40억, 그 다음에 한 2020년 하면은 한
뭐 7, 8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에듀텍 산업들도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방식이 우선 우리나라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쪽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비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제시했던 것이 KDNA입니다. 뭐 좀 길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교롭게 이제 영문 약자예요. 뭐 different thinking, 뭐 창의적인 사고, 뭐 도전, 또 청렴 뭐 이런 건데 그 두 문제를 따다 보니까 DNA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 할 때 캐리스, DNA 이렇게 했는데 그런 뭐 창의적인 사고, 또 다음에 새로운 도전, 청렴 뭐 이런 것들을 캐리스의 DNA화 하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 교육을 정말로 선도하는 교육학술 전문기관이 되자 뭐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교육학술 정보를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으로 정말 자리매김하는 거 그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가 성도제일이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처님 되신 날로 많이 부르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이 바로 성도제일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전국 사찰에서는 내일 밤부터 철야정진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죠.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시기 전에 부처님 되신 날의 의미를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하네요. 네, 이상으로 1월 11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